제주도로 떠난 우리 성케이님 만나보면서 네. 앞으로의 던파 어떻게 달라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성케 덤페 올해로 15년 차. 이런 적이 있던가?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날 매기는 거구나. 지쳐서 그만두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날. 아니 지금 201 덤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까지 날아왔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눈 팔지 말고 그냥 가. 그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난 알아야겠다. 201 덤페의 진실을.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업데이트가 이게 다 진짜면 대박인데. 와,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거 다? 그래, 몰카지. 장난치는 거지. 어? 야! 에이, 친구. 그래요. 그래서 내 옆을까지 왔어요. 도대체 뭘 이렇게 만들었길래 여기까지 나를 부르냐? 입구 어디냐? 여기야? 덤페를 왜 몰라요? 어느 팀이에요? 윈디 방은 어딘지 알아요? 뭐 아는 게 없어요? 덤페 대좀 아는 거 있어요? 잘 모르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됐어요? 한 1개월 정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다 도망가? 일로 와봐요.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서 많이 본 얼굴이라서 엄청 알잖아요. 얘기 되는 거야? 너 세상이? 야! 아, 예상치 못하는 그 누출이 있었는데 그래도 완전 본격적인 걸 알아보려면 담당자 만나는 게 1등 아니겠어요?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계셨죠? A few moments later. 됐어.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 아, 덤페 잘 될 것 같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제 보인다. 그동안 몰랐던 덤페의 비밀. 덤파 유저 여러분이 내가 아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꿈꾸던 비상이 현실이 되고 멈춰있던 숫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상상 이상이 펼쳐지는 던파의 미래. 잠시 후면 이 모든 것이 공개된다. 지금까지 했던 15년의 던파 페스티벌, 그 중에서 가장 기대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다. 지금껏 의문이었던 201 던페, 마침내 그 문이 열린다. 이공의 전년의 파이터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넥스팅! 저는 오늘 덤파 페스티벌을 맡은 캐스터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직접 제주에 가서 내용을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제가 듣는 게 진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을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페스티벌에 걸맞게 2부 순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쪽 뒤쪽 보이시나요? 뒤쪽 1부가 끝나고 난 뒤에 2부에는 페스티벌에 걸맞게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알아요. 이렇게 성급하기는 업데이트 소식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누군가 있네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지금 여기 있네요. 네, 저분과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업데이트에 앞서서 발표에 앞서서 더 넥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던파의 미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던파로 온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재미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거는 거의 고쳐왔고요. 앞으로도 보다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드리기 위해서 던파 개발자 모두가 정말 파이팅을 하고 있더군요. 제주에서. 자, 게임의 본질인 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그 던파가 앞으로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아라드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미를 위한 그것, thing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무대에서 그 무엇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무엇은 잠시 후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불러주시는 thing 그 자체죠. 윤명진 총괄 디렉터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무대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죠. 앞서 제가 넥스트 던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 미래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모험가분들이 각종 커뮤니티 등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콕 집어 예상하고 계셨던 바로 그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렙 확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페스티벌을 진행해오면서 이 만렙 확장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예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열었죠. 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5레벨 단위 컨텐츠로 확장하기엔 우리가 담아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10년 전입니다. 해상열차 업데이트 이후에 던파에서 10레벨 단위의 만렙 확장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되는 스토리는 오즈마를 묻히는 이후의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즈마가 소멸한 이후에 오즈마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기운을 한 소년이 나타나 스스로를 희생해 자신의 몸에 봉인합니다. 그래요, 성자 미칼라입니다. 오즈마의 기운을 흡수하고 괴로워하는 미칼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만렙 확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칼레는 누군가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자신이 혼돈의 기운을 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오즈마의 기운을 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정화를 하지 못한 거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재앙이 아라드에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미칼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상대하게 될지 도움을 주게 될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백색의 땅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백색 땅을 뒤로하고 천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계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천계 내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란 세력의 야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본거지인 노스피스에서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반란 세력은 실패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힘에 손을 대고 맙니다. 몽고들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 노스피스로 향하게 됩니다. 금기의 손을 뻗어 더욱 강력해진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설레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젤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젤바에서 일어난 카시아스와 솔도로스의 싸움은 주변의 지역마저 변화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성의 일부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내부도 크게 변했죠. 죽은 자의 성에 임시로 자리를 튼 누군가에 의해서죠. 이 안에서 모험가분들은 낯이 익은 인물들을 낯선 모습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끝에서 지금까지 감춰져 오던 오래된 음모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많은 지역이 남아있는데 또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볼까요? 자, 과거 천계인들은 바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터널 플레임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7인의 마이서를 주축으로 바칼과 싸우기 위한 무기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세우고 가장 은밀하고 삼엄하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칼이 진정으로 이 연구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군데씩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렙 확장의 컨텐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글들이군요. 던전과 시스템, 아이템, 액션성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던전 앤 시스템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매주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던판의 다양한 컨텐츠를 달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미션 시스템, 모험단 단위로 달성할 수 있고 단순 육성과 파밍으로 반복되는 게임에 새로운 목적을 드릴 수 있는 업적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그렇습니다. 과거 극한의 난도로 수많은 모험가들을 좌절시켰던 히어로즈 난이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 던전은 110레벨을 달성한 모험가분들이 본격적인 파밍을 할 수 있는 던전입니다. 전개 노블레스 코드, 젤바의 파괴된 죽은 자의 성에서 각 던전의 특색에 맞는 플레이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노블레스 코드는 싱글 플레이로 획득한 전리품을 계정 내 다른 캐릭터로 분배해 줄 수 있고요. 파괴된 죽은 자의 성은 파티 플레이 전용 던전입니다. 선택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전 앤 라이프는 생활 시스템과 미니게임을 접목시킨 컨텐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아이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캐릭터의 레벨 확장과 함께 아이템에도 큰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밍의 부담은 낮추고 세팅은 자유롭게. 그래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식상합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은 105레벨입니다. 왜일까요? 네, 이건 잠시 후에 정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에픽 장비는 모두 세트 옵션이 없는 단일 에픽으로 세팅의 자유도를 극대화합니다. 거기에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을 선택해서 보다 직관적인 파밍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요, 본인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를 획득할 확률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보이시나요? 데미지 상승을 위한 세팅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딜찍루 메탈을 타입해서 더욱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력보다 운의 의지의 스펙을 올렸던 시대도 이제 끝입니다. 파밍에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는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템도 성장을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원하는 아이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팅을 위해서 장비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옵션을 조합해서 나만의 세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이템 관련 개편 내용의 절반이 안 됩니다. 더 상세한 얘기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추가 설명은 아까 만나보셨던 우리 윤명진 디렉터와 함께 쉽게 의도와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남아있네요. 앞서 아이템 옵션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단순 데미지 딜링 게임에서 벗어나겠다. 그 의도는 아마 2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액션성 강화. 액션 쾌감이란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금의 폭딜 메타에서 좀 벗어나서 캐릭터의 개성이 살아 숨쉬도록 바꿔나가자.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방어 능력 조정, 상태 이상 무력화 개편, 하위 레벨 스킬 TP 강화까지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이런 개편 사항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만들고 캐릭터의 특성을 강화해서 무적과 상태 이상 면역으로 도배된 지금의 메타에서 공략의 재미와 파괴의 성취감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입니다.